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김호중 씨의 새 앨범 중에 한 곡인 백화 분석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곡을 들으신 분들은 정말 슬프다. 나의 슬픈 모든 기억을 다 꺼내서 한껏 울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보니까 아마도 김호중 씨의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가사를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돌아가신 분의 어떤 그 음성이 들리는 듯한 그런 노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부분 나레이션 손숙 씨의 나레이션이 또 들어가네요. 그래서 완전히 그 심증을 굳혀버리는 그런 노래입니다. 백화 이제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흰 꽃이 돼버린 당신 새비어 안개가 되어. 네, 이 노래는 계속해서 기타 반주가 나오죠. 기타 반주가 나오면서 흰 꽃이 되어버린 당신 새벽 안개가 되어 그리움으로 나를 어루만져 주네요. 흰 꽃이 돼버린 당신. 꽃이 원래 뭐 빨간색, 보라색 이런 아름다운 다채로움이 있잖아요. 그러나 시들고 나면은 다 흰 꽃이 된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돌아가신 할머니를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움으로 나를 어루만져 주네요. 네, 그리움으로 나를 어루만져 주네요. 바꿔 말하면 할머니 먼저 가셨지만 너무너무 그립네요. 이렇게 직역으로 또 말을 할 수 있겠네요. 그리움으로 나를 어루만져 주네요. 오히려 돌려서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하나의 시가 되고 노래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 보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꿈에서만 볼 수 있는 꽃, 꿈에서만 피어 있는 꽃, 지지 않는 간절함으로 하얗게 새버린 당신. 네, 꿈에서만 볼 수 있는 꽃, 꿈에서만 피어 있는 꽃, 지지 않는 간절함으로 하얗게 새버린 당신. 네, 이 표현은 현실에서는 이제는 볼 수 없는 그런 분이고, 그리고 지지 않는 간절함, 그런 간절함밖에 남아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음악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어쿠스틱한 기타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그리고 호중 씨가 진성으로 아주 정성스럽게 마치 도자기를 빚듯이 가성 아니고 진성으로 계속 부릅니다. 그러다가 지지 않는 간절함으로 하얗게 새버린 당신에서 한 번 가성이 나오죠. 그럼으로써 그 기타의 반주가 더 부각되고 그리고 전체 오케스트라가 더 부각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얗게 새버린 당신. 네. 그렇게 소리를 한번 빼줌으로써 오히려 반주가 부각되고 그리고 이제 간주가 또 시작되죠. 그러니까 잔잔한 오케스트라와 기타의 반주로 이렇게 음악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화려한 악기가 들어가고 어떤 화려한 변주가 들어가는 그런 것이 만약에 나왔다면 가사에 집중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 화려함에 취해서. 그러나 소박하고 담백하게 담아내려고 하는 이 작곡자의 마음이 느껴지는
예, 그런 곡입니다. 계속해서 간주 부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간주 부분에서 보시면 기타가 계속 반주, 어쿠스틱 기타죠. 전자기타 아니고 어쿠스틱 기타로 계속 반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치 만돌린 이게 긁는 소리죠. 드르르르 하는 긁는 소리 있죠. 예, 실제 만돌린을 쓴 건지 그거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어요. 예, 제가 러시아에 있을 때 만돌린을 이제 많이 봤는데 굉장히 그 시를 읽어주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노래를 하는 사람들의 그 가사가 전달되기에는 정말 좋은 배경음악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작곡가가 정말 만돌린을 사용했다면 그런 것을 제대로 그 효과를 노리고 이 간주를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계속 보겠습니다. 흰 꽃이 돼버린 당신 새벽 이슬이 되어 그리움으로 나의 맘을 적셔주네요. 네, 이 부분에서는 흰 꽃이 돼버린 당신 새벽 이슬이 되어 그리움으로 나의 맘을 적셔주네요. 앞에 부분에서는 흰 꽃이 돼버린 당신이 어떤 가사를 의미했었죠? 새벽 안개가 되었죠. 예, 앞에서는 새벽 안개가 되었고 뒤에서는 새벽 이슬이 되었어요. 예, 요 차이 여러분 캐치하셨습니까? 예, 요 부분에서는 흰 꽃이 돼버린 당신 새벽 이슬이 되어 나의 마음을 적셔주네요. 이렇게 가사를 살짝 변형을 했습니다. 이거 라임이라 그러죠. 예. 그래서 마치 랩하는 사람들은 뭐뭐 했고 뭐뭐 했어 하면서 뒤에서 라임을 맞추죠. 예. 그러니까 랩 같은 것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거 아무렇게나 말하면 되는 거 아니야? 박자에 맞춰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그 안에서 다 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곡은 랩은 아니지만 가사가 그 선율을 맞췄다. 그 라임을 맞췄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집에서만 볼 수 있는 꽃 꿈에서만 피어있는 꽃 지지 않는 간절함으로 하얗게 새버린 당신. 네. 처음에는 그냥 호중 씨의 목소리 역시 잘 어울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이 뒤쪽으로 후반부로 가면은 이 기타 선율과 전체 오케스트라와 그리고 호중 씨의 목소리가 탁 배합이 되면서 이보다 더 완벽하고 잘 어울릴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이런 감성을 어떤 가수가 재현을 또 할 수 있을까요? 예. 왜냐하면은 호중 씨는 성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 울림이 고정적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대중 가수들은 그게 유지가 안 되고 말하듯이 하는 자연스러움은 있지만 그 공명이 유지가 안 됩니다. 그런데 호중 씨는 가요를 해도 공명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거 성악 아니야?'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분들은 '김호중은 그냥 성악이잖아.'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이 오히려 장점이 되어서 이런 곡을 표현할 때 꿈에서만 볼 수 있는 꽃 하고 그대로 울림이 유지되죠. 이걸 독일어로 클랑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울림이란 뜻이에요. 그 울림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굉장히 성악에선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부분이 그동안에 호중 씨가 성악 공부를 많이 잘 해왔기 때문에 정말 관심을 가지고 '아 난 성악가가 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울림이 대중가요를 불러도 나온다는 거죠. 이 나오는 것이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미스터 트롯에 나왔을 때 심사위원들 중에서 "아 이거 너무 성악적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그때 참가했던 김호중 씨가 굉장히 위축돼 보이는 그런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그런 경연 대회가 아니고 이제 독집을 내는 이런 상황에서 김호중 씨가 보여주는 꿈에서만 볼 수 있는 꽃 이렇게 정확한 클랑을 가지고 가는 것. 예. 어 거기서 우리가 감동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김호중 씨의 팬 그리고 팬 아닌 분들까지도 예 이 곡이 정말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 보세요. 어떤 대중 가수가 이 음형을 음정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맞출 수 있을까요? 기계로 하지 않는 이상. 예. 이것은 오랜 동안 훈련이 되어진 그 울림, 클랑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음정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음정에 굉장히 예민한데 음정이라는 것은 수많은 음정이 만나서 하나의 음정으로 이루어지는 오버톤, 배음이 있습니다, 그 안에. 그렇기 때문에 그 배음에서 가장 높은 부분을 건드려 줘야 듣는 사람들이 쾌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안다면 음악 감독이 그리고 작곡가가 프로듀서가 그 부분을 안다면 지금 김호중 씨가 부른 이 노래는 그야말로 명품이다라고밖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따라할 수 없는. 예. 그러면서도 그 테너 음색이 고대로 유지가 되는 너무나 아름답죠. 예. 그 부분 한 번만 다시 듣고 싶네요. 나를 어루만져 주네요. 네. 그 마치 우하는 그 허밍이 정말 어루만져 주는 예 그런 느낌 받지 않으셨어요? 네. 음정으로 이 노래하는 사람을 어루만져 주는 것 같은 듣는 사람을 어루만져 주는 것 같은 그리고 이 시의 화자를 어루만져 주는 것 같은 예. 고대로 마치 기악처럼 후 바람을 불어서 붕 소리를 내는 피리 같은 예 그런 울림. 예 어루만져 준다라는 표현이 맞겠네요.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아이야, 난 간절히 원했다. 보랏빛 세상이란 태초에 없었고, 연약한 인간의 삶이란 그저 위태로운 꽃잎 같다. 네. 예 방금 들으신 것처럼 손숙 씨의 나레이션이 있었죠. "아이야 난 간절히 원했다. 보랏빛 세상이란 태초에 없었고 연약한 인간의 삶이란 그저 위태로운 꽃잎 같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이런 생각 많이 하셨죠?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정말 위태위태하게 행복보다는 불행이 더 많은 예 그런 삶을 살지만 그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행복한 순간을 감사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요.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손주된 입장에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예,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행복한 삶을 찾아서 누리는 것. 예, 그리고 우리가 김호중 씨를 사랑하고 음악을 사랑하듯이 무언가를 사랑하면서 그 행복을 누리는 것. 예, 그것이 정말 중요한 삶이 아닐까요? 예, 오늘 정말 슬픈 노래, 슬픈 선율, 정말 마음이 찡해지는 그런 곡을 여러분께 분석을 해드립니다. 이 곡이 여러분의 그 아픈 부분을 건드릴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건드려서 울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딛고 일어서서 새로운 행복을 찾아가는 예, 그런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예, 오늘 김호중 씨의 백화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